누구 의료인 없나요? 도와주세요. 의사, 간호사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승무원은 다급하게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승객 중 한 분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앞장서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내 방송 후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시 후 저요, 제가 해볼게요. 산소 마스크 가져와요.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웅.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한 소녀의 손끝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죠. 그저 작은 파란색 볼펜 하나.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가 되리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습니다. 대한항공 892편이 태평양 위 3만 5천 피트를 순항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난 지 5시간째, 뉴욕 JFK 공항까지는 아직 8시간이 더 남았죠. 기내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코노미석 창가 27호에 앉은 민지는 작은 노트를 무릎에 올리고 있었어요. 파란색 모나미 볼펜을 꼭 쥔 채 꼼꼼하게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기관절 개술 응급 상황에서 기도폐쇄 시 시행하는 수술적 처치. 민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18세, 고등학교 3학년. 아직 의대에 입학하지도 않은 자신이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민지야, 의학은 암기가 아니야. 이해하는 거지. 엄마, 최은희.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교수였던 어머니는 민지에게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멘토이자 꿈의 출발점이었죠. 생명과학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꿈만 같았죠. 첫 해외여행. 혼자서 미국까지.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 가도? 우리 민지 이제 다 컸잖아. 게다가 3개월 어학연수 다녀와서 의대 면접 때 도움될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노트를 넘겼어요. 지난달 어머니와 함께 본 의학 다큐멘터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심폐소생술 30대의 비율. 하임리히법 시 명치 아래 두 손으로. 기도폐쇄 시 의식 잃으면 즉시 기관절개. 민지야, 이론만 아는 의사는 위험해.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민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가족끼리 저녁 먹을 때도 의학 얘기가 자연스러웠죠. 오늘 수술실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환자가. 어머니의 수술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도 언젠가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민지는 볼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떤 이는 영화를 보고, 어떤 이는 잠을 자고, 어떤 이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아기가 웃음소리를 냈어요. 까르르. 민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자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인상이 선한 그 남자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제임스 브라운, 62세. 민지는 몰랐지만 그는 미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 CEO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커리어의 마지막 아시아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네. 제임스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퇴까지 앞으로 6개월. 오랜 출장 생활이 끝나간다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한편 이코노미석에서는 간호학과 대학원생 제니 김이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1년차였던 그녀는 이번 학회 참석차 서울을 다녀가는 길이었어요. 응급간호학. 정말 어려운 분야야. 제니는 교과서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다시 노트에 집중했어요.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를 절개. 2-3cm 수평으로 기관으로 이어지는 통로 확보. 어머니가 보여줬던 의학서적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도요. 민지야, 이론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수술이야. 일만 잘못해도 큰일 나거든. 그럼 언제 배울 수 있어요? 의대 가서 차근차근. 그런데 응급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어.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민지는 볼펜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평범한 모나미 볼펜이었지만 민지에게는 특별했죠. 중학교 때부터 쓰던 것이었거든요. 중요한 시험 때마다, 의학 공부할 때마다 함께했던 볼펜. 이 볼펜으로 얼마나 많은 꿈을 썼을까?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끔 들렸죠. 누군가는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오후였어요. 민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응급의학의 기본 원칙 마이너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 주저하지 말고 행동할 것.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민지의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승객 여러분, 잠시 후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지는 노트를 덮고 작은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죠. 햇살이 날개를 타고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오후인지 민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 1시간 후 이 평범한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요. 파란색 볼펜이 책상 위에서 작은 빛을 냈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기적을 예고하는 것처럼. 비즈니스석 2A. 제임스는 깔끔하게 정리된 흰색 테이블보 위에 놓인 기내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우 스테이크였어요. 30년간 아시아 출장을 다녔지만 한국 음식은 정말 훌륭해. 제임스는 혼자 말하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오랜 세월 제약업계를 이끌어온 CEO의 손이었죠. 이번이 마지막 출장이었습니다. 6개월 후면 은퇴. 40년 직장 생활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마사와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제임스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떠올리며
첫 번째 스테이크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스테이크 조각이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했어요. 괜찮으실까요? 제임스는 손으로 목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지면서 공포의 빛이 스쳤죠. 저기요, 승무원님. 옆자리 승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어요. 딩동, 딩동. 12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 소영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소영은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목을 움켜쥔 채 몸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입을 벌리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기도폐쇄 같은데요. 옆자리 승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떠올려 소영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제임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임리히법을 시도해 볼게요. 소영의 손이 제임스의 등 뒤로 돌아갔어요. 명치 아래쪽을 두 손으로 감싸며 위쪽으로 강하게 압박했죠. 1번, 2번, 3번. 제발. 소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임스의 얼굴색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붉은색에서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손으로 목을 계속 긁어댔지만 숨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가져와요. 소영이 다른 승무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제임스의 코와 입을 덮었어요. 하지만 기도가 막혀 있으니 소용없었습니다. 헉! 헉! 제임스의 호흡 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괜찮아요? 얼굴이 왜 저렇게 파래졌죠? 승무원님,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소영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기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소영이 인터폰을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제임스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좌석에 주저앉았죠. 얼굴이 완전히 파래졌습니다. 청색증,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였어요. 안 돼, 안 돼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임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죠.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기내에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이 계시면 즉시 비즈니스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의료진이 계시면 즉시. 방송 소리가 기내 전체에 퍼졌어요. 승객들의 눈빛이 불안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민지는 27A 좌석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의료진을 찾는 방송이 두 번째로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몸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가 났어요.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응급 상황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었죠. 기장님, 비상 착륙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이 인터폰으로 급히 보고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한복판에서 비상 착륙할 곳은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져갔어요. 제발 누군가. 소영의 간절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노트 위에 적힌 글자를 바라봤어요. 기도 폐쇄 시 의식 잃으면 즉시 기관절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어. 민지의 손이 파란색 볼펜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세 번째 의료진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송드립니다. 승객 중에 의료진이 계시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입술이 완전히 파래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볼펜을 바라보며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7A 좌석에서 앞쪽을 바라보니 비즈니스석이 완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승객들이 목을 빼고 구경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정말 위험한가 봐. 민지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네 번째 의료진 방송이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내에 의사나 간호사가 계시면 즉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기내 방송을 담당한 승무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어요. 200명이 넘는 승객들 중에 정말 의료진이 없는 걸까요? 설마 나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제임스가 좌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상태로는 정말 위험해. 의학 교과서에서 본 그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고 했죠. 3분. 뇌사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정말 아무도 없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민지는 손 안에 파란색 볼펜을 내려다봤습니다. 볼펜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민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나는 고등학생이야. 겨우 18살이라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민지야, 생명은 숫자가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의사의 마음이야. 지난 여름 어머니와 함께 본 의학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한국 의사의 이야기였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엄마, 저도 나중에 저런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가진 마음이면 충분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가 바닥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파래져 있었어요. 지금 안 하면 저 사람은 죽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올라왔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 나는 할 수 있어. 민지는 볼펜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저기요. 민지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통로를 걸어 비즈니스석으로 향했어요.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고등학생 같은데 의사인가 봐요. 민지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생명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석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혹시 네, 도울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제임스를 내려다보는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학 지식이 정리됐습니다. 청색증, 의식 이름, 경련, 완전한 기도 폐쇄였어요. 하임리히법으로는 안 돼. 이미 늦었어. 민지는 무릎을 꿇고 제임스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그의 목에 가져다 댔어요. 저는 의대 준비생이에요. 어머니가 심장외과 교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민지가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것을 실제로 해야 한다니. 하지만 제임스의 파란 입술을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5분 안에 내사해요. 기관절 개술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지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기관절 개술이요? 그런데 학생이 저 할 수 있어요. 민지는 파란색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 볼펜이 곧 생명을 구할 도구가 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임스의 몸에서 경련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담겼어요. 18세 소녀의 작은 손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의사는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민지는 제임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을 살펴봤어요. 맥박을 찾기 위해 손가락을 경동맥에 가져다 댔죠. 맥박이 너무 약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단은 정확했어요. 소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정말 괜찮겠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5분 안에 내사해요. 기관절 개술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소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저 학생 말이 맞아요. 2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제니였어요. 저는 연세대 간호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응급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완전한 기도폐쇄 상태예요. 하임리히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정말 수술을. 응급키트 가져와 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놀라운 침착함이 담겼어요. 소영이 서둘러 응급키트를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키트를 열고 작은 메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돼. 민지는 파란색 볼펜을 들었어요. 뚜껑을 빼고 심을 빼냈죠.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튜브가 됐습니다. 이걸로 기관을 뚫을 거예요. 볼펜으로요? 제니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5,000피트 상공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민지는 제임스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사이를 찾아야 해. 어머니가 보여줬던 해부학 책의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여기에요. 민지의 손가락이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 기관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통로였어요. 정말 하시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스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하지만 제임스의 얼굴이 더욱 파래지는 걸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시작할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메스가 피부에 닿았어요. ECM 수평 절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아, 주변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민지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18세 소녀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요. 피가 조금 났지만 민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거즈로 빠르게 닦아냈죠. 이제 기관에 도달했어요. 민지는 준비해둔 볼펜 튜브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절개 부위에 삽입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 제임스의 입에서 공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기도가 뚫린 거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제니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제임스의 파란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눈꺼풀이 살짝 떨렸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고등학생이 사람을 살렸어요. 믿기지 않아. 기내 전체가 감동의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임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어린 소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파란색 볼펜을 든 작은 손이 보였죠. 땡큐. 제임스의 입에서 약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민지는 제임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죠.
제니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놀라워요. 의대생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소영이 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장님, 환자 상태가 안정됐어요. 고등학생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한 승객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환자분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승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민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죠. 정말 해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정말 사람을 구했어요. 제임스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삶을 살렸어.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파란색 볼펜이 테이블 위에서 작은 빛을 냈습니다. 이제 그 볼펜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한 기적의 도구였죠. 35,000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 18세 소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의 호흡이 점점 안정됐어요. 청색증이 완전히 사라졌죠.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의사가 되는 첫걸음이겠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892편이 천천히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응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였죠. 빨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의료팀이 대기 중이에요. 소영이 민지에게 말했어요. 제임스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응급의료진들이 민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학생이 수술을 했다고요? 응급의료팀장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봤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제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2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했지만 고등학생이 기관절 개술을 성공시킨 건 처음입니다. 제임스가 들것에서 민지의 손을 붙잡았어요. 땡큐 엔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건강하세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저기 저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 볼펜으로 수술했다는 그 아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눈을 깜빡거렸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죠. 민지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에요? 앞으로 의사가 되실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교수실. 은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따님이 미국에서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35,000피트 상공에서 볼펜으로 기관절 개술 성공.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휴대폰 화면 속에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민지의 모습이었어요. 은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우리 딸이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지가 다니는 고등학교도 아수라장이었어요. 민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담임 선생님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워낙 의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지가 진짜 의사네. 대박, 우리 반에서 영웅이 나왔어. 민지의 휴대폰에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심지어 전국 의과대학들까지 서울대 의대 특별 전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세대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제임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임스는 완전히 회복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니. 18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임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정말 훌륭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민지. 공항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꽉 껴안았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은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민지야, 어떤 기분이야? 은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신기해요. 꿈 같아요. 민지는 파란색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 순간에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게 다 떠올랐어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은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야. 네, 알아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 전형 제안들이 많이 왔지만 정정당당하게 시험 봐서 들어가고 싶어요. 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실력이야. 며칠 후 민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후배들이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야, 이제 진짜 유명인이네. 사인 하나만 해줘. TV에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 하지만 민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파란색 볼펜으로 노트의 의학 내용을 정리했죠. 심장외과 개론, 흉부외과 기초.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어요. 꿈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18세 소녀가 미국에서 일으킨 기적이 전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민지의 모습이 나왔죠. 어떤 기분이야? 은희가 물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지는 파란색 볼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그 볼펜은 이제 민지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도구, 용기를 준 친구,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동반자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지는 책상에 앉아 의학 교과서를 펼쳤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35,000피트 상공에서 본 그 별들과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민지는 혼잣말을 했어요. 파란색 볼펜이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그 볼펜과 함께 민지는 새로운 꿈을 써내려 갔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어머니처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책상 위의 노트에 새로운 글씨가 적혔습니다. 의사의 꿈 마이너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 민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18세 소녀의 큰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란색 볼펜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마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그날 밤 민지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을 봤죠. 35,000피트에서 시작된 기적. 그것은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해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용기와 사랑만 있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손도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민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